그 임금 체불의 유형은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단순 체불, 단순 체불,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 그거는 증거 자료가 명확한 증거 자료 입증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그 3번째는 네. 지금 어떤 법리적인 네. 부분에 대한 부분 네, 네. 이렇게 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임금 체불을 우리가 진정을 했죠, 노동부에. 네. 근데 이제 사업주가 줄 수 없는 형편일 수 있죠. 그렇죠. 음. 뭐 일부러 안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럼 네.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업 운영 중에 있는데도 안 준다고 버틴다. 그냥 감정이 상해서 안 주겠다. 끝까지 해보라고 하시면 네. 1,0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우리 민사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으면 1,000만 원까지 소액채당금으로 해서 빨리 면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뭐 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소액채당금을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네. 노동부에서 확인하는 단계에서 소액채당금을 지급하겠다. 아 그거는 라는 우리 얘기가 작년 올해 하반기에 뭐 법통화 시킨다는 목표로 했는데 그게 아직 입법화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거는 지금 뭐 많이 계속 얘기만 나오고 그렇게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음.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은 안 돼 있고요. 어쨌든 좀 기대해볼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임금 체불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노동부에 해서 네. 소액채당금이라도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네, 뭐 소액채당금 당연히 빨리 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실 맥시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700만 원 원래는 임금 700, 퇴직금 700의 한도가 있어요. 예, 예. 뭐 저는 이제 1,000만 원. 채당금을 잘 하지 않고 예. 우리 이제 김효신 노무사가 채당금 전문 노무사이기 때문에 예, 원래는 제전에는 채당금 많이 했죠. 근데 네. 지금은 이 채당금도 이제 본인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노무사들은 이제 할 게 네. 없겠네요. 이거는 이런 부분 말고 더 좀 더 다른 거를 발굴해야죠.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소액채당금이나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점점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네. 제도들이 네. 잘 갖춰지는 것도 그렇죠. 있고. 이래요. 저는 되게 맡기시는 소액채당금도 저도 뭐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면 본인이 다른 데 이제 경제적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의뢰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예, 소액채당금은. 그러니까 이제 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네. 정보가 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시간이 된다라면 그렇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노무사 뭐 김노무사님이나 이런 노무사님들한테 맡기면 조금 본인의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소액채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채당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노무사 선임을 하면 자료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게 깔끔하게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자료를 갖다 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보다는 좀 빨리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뭐 네. 우리가 지금 뭐 생각했던 네. 시간보다 상당히 길어지는데 우리 둘이 만나면 네. 항상 이런 네. 논쟁 아닌 논쟁이 좀 네. 길어지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조금 더 뭐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근데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는 5년. 네, 근데 사실 네. 공소시효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행인지 저기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사적으로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금전적으로 받을 수는 그렇죠. 없고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5년이 넘지 않으면 네. 처벌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벌은 가능한데 결국에는 형사처벌은 고의성의 입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고의 과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근데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줄게. 내가 좀 형편이 좀 줄게.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효는 끝났죠. 네. 근데 아직 5년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해 주세요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말하면 그 형사들 네. 공소시효에 소멸 그건 시효는 안 사실은 정하시니까. 3년도 이렇게 빨리 급변하는 세상에 네. 3년도 긴데 3년 동안 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네.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3년 동안 네, 저는 뭐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오시면 그래요.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지만 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의사 그러니까 내 마음과 반대로 뭐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게 있고 그렇죠. 일반 문제. 자, 그냥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당신 처벌하시고 싶습니까? 아 근데 저는 싫어요. 처벌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근데 합의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합의 많이 보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뭐 거의 반의사 불벌죄가 반의사 불벌죄죠. 최저임금 위반죄 빼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사업주하고 네. 이제 근로자가 노동부, 네. 노동부 가기 전 단계에서 네네. 합의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죠. 요즘에는. 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많죠. 음. 네, 그냥 어떤 적정선에서 왜냐면 지나가면 우리 근로자분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긴 하겠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시효 얘기했는데 네. 그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3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시효가 그럼 착착착착 그 진행되죠. 시효가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될까요? 아니요, 내용 증명 보내고도 네. 그 6개월 안에 네. 예, 저기 소송을 제기해 주셔야 되죠. 아 그럼 진정을 제기하는 건요? 진정 제기해도 안 되죠. 그거는 진정과 고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게 그 3년은 되지 않았는데 한 2년 반 정도 네. 아니면 뭐 3년이 바로 되기 전에 네. 진정을 하더라도 네. 진정한 이후에 네. 3년이 지나버렸어요. 진정한 이후에 네. 네. 그래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 근로자는 맞습니다. 처벌해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돈을 받을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어 청구를 하든가 승인을 네. 받든가 그렇죠. 압류를 하든가 근데 뭐 사실은 이런 걸 해야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제기- 법률적인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이 안 된다는 안 말씀이에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우리 신고한다고 해서 중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 유념해 두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